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한 그루는 맑은 샘물 옆에서 자라며 푸르고 건강했고, 다른 한 그루는 늪지 근처에서 자라며 점점 시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늘 궁금해했지요. 같은 씨앗에서 나온 나무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어느 날 현명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나무는 뿌리를 뻗은 곳에 물을 마신다. 맑은 물을 마신 나무는 맑아지고 탁한 물을 마신 나무는 탁해진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진리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젊을 때는 일이나 돈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건 상황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라는 사실을요. 사는 게 힘들다는 말 속에는 대부분 사람 때문에 힘든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가족 때문에, 친구 때문에, 직장 동료 때문에.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사람들과 헤어지지 못할까요? 왜 상처를 주는 관계를 붙잡고 있을까요? 2000년 전 중국의 철학자 장자는 이미 이 문제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해로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삶도 그 빛을 잃는다. 오늘은 이 지혜로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려 합니다. 어떤 사람과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거리두기가 어떻게 내 인생을 밝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그릇의 맑은 물에 흙탕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전체가 흐려집니다. 하지만 흐린 물에 맑은 물을 한 방울 떨어뜨려 봐야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는 빠르게 전파되지만 긍정적인 에너지는 쉽게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옛 현인들은 말했습니다. 가까이 하는 사람이 곧 내 인생이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학자 율곡 이이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한 친구와 오랫동안 교류했는데 그 친구는 늘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세상의 어둠과 사람들의 악함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율곡은 그 친구를 위로하고 격려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도 점점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검은 물감이 천천히 번지듯이 말이죠. 어느 날 율곡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하려다가 내가 먼저 물에 빠지고 있구나. 그날 이후 율곡은 그 친구와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이후 율곡의 일기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좋은 친구와 함께하니 내 마음이 다시 밝아졌다. 마치 구름이 거친 하늘에서 햇빛이 비치는 것 같다. 이것이 바로 인연의 힘입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의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흡수합니다. 밝고 긍정적인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어느새 마음이 환해집니다. 반대로 늘 불평과 원망만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의 하루도 어두워집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를 감정 전염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감정은 바이러스처럼 전염됩니다. 웃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웃게 되고 우울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우울해집니다. 이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뇌의 거울 뉴런이 자동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따라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결국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와 같은 말입니다. 오래 걸으려면 좋은 신발이 필요하듯 오래 살아가려면 좋은 인연이 필요합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체력으로 버틸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힘이 중요해집니다. 그 마음의 힘은 좋은 인연에서 나옵니다. 중국의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까이 하는 사람의 향기가 내 옷에 밴다. 향수를 파는 사람은 향기롭고 생선을 파는 사람은 비린내가 납니다.
물리적인 냄새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기운, 그 사람의 마음가짐도 전염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과 거리를 두어야 할까요? 장자와 여러 현인들의 지혜를 종합해보면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늘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마치 체온을 빼앗긴 것처럼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한국의 역사에서 이런 인물로 연산군 시대의 신하들을 들 수 있습니다. 연산군 주변에는 늘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백성들을 불신하는 신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만날 때마다 백성들은 믿을 수 없다. 세상은 원래 어둡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연산군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런 사람들과 오래 함께하면서 점점 세상을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세종대왕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했을까요? 지편전 학사들, 즉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지적할 때도 반드시 해결책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해결해 봅시다라는 식으로요. 그래서 세종대왕의 치세는 희망적이고 창조적이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대화의 구할이 불평과 원망입니다. 요즘 세상 참 살기 어려워. 사람들이 다 이기적이야. 믿을 사람이 없어. 이런 말을 반복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과 그 속에서도 희망을 찾으려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한 시간을 보내고 나면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마치 무거운 돌을 가슴에 얹은 것처럼 답답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을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내 마음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아첨하거나 이용하려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칭찬하는 것 같지만 속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진심이 아니라 계산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입니다. 춘추전국 시대 제나라의 민왕은 아첨꾼들에게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왕께서는 정말 지혜로우십니다. 왕의 결정은 언제나 옳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민왕은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아첨꾼들은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민왕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내 주변에 진짜 친구는 한 명도 없었구나. 아첨과 칭찬은 어떻게 다를까요? 칭찬은 상대방의 성장을 위한 것이지만 아첨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칭찬은 구체적이고 진실하지만 아첨은 추상적이고 과장됩니다. 오늘 발표 정말 준비를 잘했네요는 칭찬이지만 당신은 항상 완벽해요는 아첨입니다. 아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상황에 따라 말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칭찬하지만 어려울 때는 모른 척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오래 함께하면 점점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거울이 아니라 볼록 렌즈를 보는 것처럼 현실이 왜곡됩니다. 세 번째는 남을 헐뜯고 이간질하는 사람입니다. 대화의 주제가 늘 남의 험담인 사람들입니다. 또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고구려의 연개소문에게는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 이간질을 일삼는 측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늘 저 사람이 당신을 배신하려 합니다. 저 사람이 뒤에서 당신 흉을 봤습니다라고 고자질했습니다. 연개소문은 점점 의심이 많아졌고 결국 많은 유능한 신하들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고구려 멸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역사가들은 분석합니다. 험담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만나면 반드시 너 어씨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씨의 나쁜 점들을 하나하나 나열합니다. 다음에 어씨를 만나면 너 B씨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 라고 또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간질을 일쌉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과 오래 함께하면 나도 모르게
그 습성을 담게 된다는 것입니다. 험담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을 느끼지만 계속 듣다 보면 점점 재미있어집니다. 그리고 어느새 나도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험담의 가장 큰 문제는 신뢰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어에게 비의 흉을 본 사람은 비에게 어의 흉도 봅니다. 결국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진정한 우정이나 사랑이 자랄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사람입니다. 상대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오직 자신만 옳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대화를 하면 오히려 더 답답해지고 가까이 할수록 마음이 지칩니다. 명나라 말기의 황제 숭정제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신하들의 조언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황제인데 내가 틀릴 리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아무리 좋은 의견을 내놓아도 그건 내 생각과 다르다며 묵살했습니다. 결국 명나라는 멸망했고 숭정제는 목을 매달고 죽었습니다.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만약 그가 신하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명나라의 운명은 달라졌을 것이다. 고집불통인 사람들의 특징은 대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다른 의견을 내면 즉시 반박합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렇게 시작해서 자신의 생각만 늘어놓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반박부터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고 나면 깊은 허무감이 듭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대화는 서로 주고받는 것인데 이들과는 일방통행만 가능합니다. 세상은 서로 다름을 인정할 때 넓어집니다. 아, 그런 생각도 있구나.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렇겠네라고 할 수 있을 때 관계가 깊어집니다. 하지만 고집불통의 태도는 세상을 좁게 만듭니다. 결국 혼자만의 세계에 갇히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서는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겉과 속이 달라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삼국지의 동탁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황제 앞에서는 충성스러운 신하 행세를 했지만 뒤에서는 황제를 조롱하고 권력을 농단했습니다. 다른 신하들 앞에서는 화목한 척했지만 뒤에서는 그들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결국 그의 이중적인 태도는 모든 사람에게 들통났고 부하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이중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상황에 따라 얼굴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윗사람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지만 아랫사람 앞에서는 거만합니다. 이익이 될 때는 친근하지만 도움이 안 될 때는 차갑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항상 불안합니다. 지금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진짜일까? 혹시 뒤에서는 다른 말을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 때문에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언제든 나를 배신할 수 있다는 불안은 나의 삶을 끊임없이 소모시킵니다. 마치 늘 전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긴장해야 합니다. 이런 긴장 상태가 계속되면 마음이 피폐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가 해롭다는 걸 알면서도 왜 쉽게 끊지 못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오랜 정 때문입니다. 그래도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인데,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은 적도 있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관계를 정리하지 못합니다. 조선시대 학자 퇴계 이황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어릴 때부터 친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 친구는 점점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워졌습니다. 퇴계는 오랜 정 때문에 그 친구와의 관계를 끊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친구가 퇴계의 명성을 이용해 사기를 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퇴계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정이란 서로를 해치지 않는 것이다. 나를 이용하려는 관계는 정이 아니라 이용일 뿐이다. 두 번째 이유는 외로움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라도 있어야 외롭지 않을 텐데.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해로운 관계라도 붙잡고 있으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해로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오히려 더 큰 외로움을 느낍니다. 함께 있는데도 마음이 통하지 않는 외로움,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죄책감 때문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버리는 건 너무 이기적이지 않을까? 나도 완벽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관계를 정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연을 정리하는 건 냉정한 단절이 아닙니다. 내 삶을 지키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쓸 때도 자신이 먼저 쓰고 남을 도우라고 합니다. 내가 먼저 건강해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아무리 불편한 관계라도 익숙합니다. 새로운 변화는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현상 유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계속 아픈 일을 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참을 만하지만 점점 더 아파집니다. 결국 다른 이까지 망가뜨립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로운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 내 마음의 다른 부분까지 병들게 됩니다. 나쁜 인연을 붙잡고 있는 동안 좋은 인연은 들어올 자리를 잃습니다. 마치 시든 꽃을 화분에 그대로 두면 새로운 꽃이 자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혹시 내가 누군가의 삶을 무겁게 만드는 사람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조선시대 명신 김육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와 이야기하고 나면 항상 기분이 무거워진다. 자네는 항상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 말을 듣고 김육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날부터 김육은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려 노력했습니다. 비판보다는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 결과 김육 주변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김육과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진다. 내가 자주 부정적인 말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남을 평가하거나 아첨으로 관계를 이어가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진정으로 들어주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한국의 전래동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명의 우물지기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 물은 정말 깨끗하고 맛있어요 라고 말했고, 다른 사람은 요즘 물이 예전 같지 않아요. 맛도 없고라고 말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첫 번째 우물지기가 관리하는 우물물은 정말 맛있었고, 두 번째 우물지기가 관리하는 우물물은 맛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현명한 노인이 답했습니다. 마음이 우물물에 스며들었기 때문이다. 좋다고 생각하며 관리하면 정말 좋아지고, 나쁘다고 생각하며 관리하면 정말 나빠진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내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그들도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내가 부정적인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그들도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시니어의 인생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해서 관계를 대충 넘어갔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만나는 사람 하나하나가 귀합니다. 나쁜 습관을 내려놓을수록 좋은 인연이 자연스레 내 곁으로 다가옵니다. 마치 더러운 그릇을 깨끗이 씻으면 맛있는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로운 인연과 거리를 둘 수 있을까요? 첫째, 점진적으로 만남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갑자기 완전히 끊어버리면
서로에게 상처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연락 횟수를 줄이고 만남의 시간을 짧게 합니다. 요즘 좀 바빠서 라고 부드럽게 거리를 둡니다. 둘째, 만날 때는 가벼운 주제로만 대화하는 것입니다.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날씨나 일상적인 이야기 정도로만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리감이 생깁니다. 셋째, 새로운 인연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해로운 인연에 쓰던 시간을 좋은 인연을 위해 사용합니다.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하거나 봉사 활동을 통해 건강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넷째, 마음속으로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고마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미워하며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놓아줍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상처가 남지 않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결국 내 곁에 남은 사람은 몇 되지 않습니다. 그 몇 사람의 얼굴이 곧 내 인생의 풍경이 됩니다. 어떤 풍경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옛날 어느 정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식물을 다 심었습니다. 예쁜 꽃도 있었지만 잡초도 많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잡초들이 꽃들의 영양분을 빼앗아 갔습니다. 꽃들은 점점 시들어갔습니다. 정원사는 깨달았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려면 잡초를 제거해야 한다. 그날부터 그는 잡초를 하나씩 뽑아냈습니다. 미워해서가 아니라 꽃들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잡초를 제거하자 꽃들이 다시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정원은 점점 아름다워졌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로운 인연은 잡초와 같습니다. 제거해야 좋은 인연이 자랄 수 있습니다.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나를 따뜻하게 하는 인연을 곁에 두세요.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인연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를 밝히는 관계, 서로를 격려하는 관계,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 이런 관계가 진정한 인연입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좋은 인연은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나쁜 인연은 나를 속박한다. 내가 어떤 관계를 선택하느냐가 곧 내 삶의 품격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로운 인연과 거리를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인연을 소중히 하는 것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보세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내가 힘들 때 위로해주는 사람, 내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인생의 보물입니다. 이제는 해로운 인연은 조용히 놓아주고 나를 빛나게 하는 인연과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남은 인생이 따뜻하고 의미 있는 관계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인연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 좋은 관계가 찾아옵니다. 오늘부터 내 마음을 밝히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